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저 영상에 이제 안경을 낀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제 눈이 피로해가지고 잠시 안경을 썼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어느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하면서 약간 상담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타틴계 약물을 드시면 이제 코엔자임 Q10을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상당히 오랜 기간 드시고 계셨는데도 네,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코Q10에 대해서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인체에 원래 있는 영양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분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코엔자임 그러면 조효소 이런 뜻이 되겠고요. Q10은 Q라는 거는 뭐냐면 퀴논이라는 고리에 10개의 아이소프레닉이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아이소프렌 사이드 체인에 코큐텐이 있는 형태고, 원래는 이제 유비퀴논, 그 다음에 세미퀴논, 그 다음에 유비퀴놀,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 이런 반응을 거쳐서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코큐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유비퀴논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외국 직구를 하시게 되면 유비퀴놀 형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유비퀴놀이 조금 더 고가이기도 하고, 네, 활성형이라고는 하지만, 유비퀴논인 상태로 드셔도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엔자임 Q10은 이제 스타틴계 약물을 드시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스타틴계 약물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HMG-CoA의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사실 지용성 물질이거든요. 얘도 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양제로 따로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필수. 고지혈증 약 드시다가 약간 피부도 좀 건조해지는 것 같고 뭐 약간 조금 다른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콜레스테롤 합성에 있어서 차단되는 좀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코큐텐이 이제 어떤 분에게 또 필요하냐면 이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뭐 혈관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랑 관련된 것들을 일으키고 LDL 콜레스테롤 이거를 더 안 좋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억시디티브 산화형 LDL이 되면서 우리 인체에 더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코큐테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옥사이드가 산소가 2개 붙은 거에 마이너스 약간 활성형인 거, 그 다음에 peroxynitrate라고 해서 ONOO- 이거 제거하는데 특별히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비타민 뭐 ACE, 뭐 글루타치온, 뭐 알파 리포익 아시드 이런 거와 함께 같이 산화환원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코큐텐의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용성 물질, 두 번째로는 항산화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ATP, 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게 이제 뭐 포도당이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 전달계를 세포막에서 이렇게 하면서 ATP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코엔자임 Q10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 에너지 내기 위해서는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너무 피로하신 분들, 이럴 때는 코Q10이랑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는 약국에 가시면 그런 영양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 드시면 뭐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피곤한 거를 풀 수가 있는
네, 효과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얘는 이제 CoQ10 Reduction and Statin U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사용함으로 인해 CoQ10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이 1.26이었거든요. 근데 30일이 지난 다음에 0.62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CoQ10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혈액에서. 여기 atorvastatin decreases the coenzyme Q10 level in the blood of patient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혈액에서의 CoQ10 레벨이 줄어들었다. 스타틴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스타틴이 아세틸코에에서 HMG 코에 리덕타제에서 스타틴이 그 CoQ10과 뭐 콜레스테롤 같이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제 CoQ10을 드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코엔자임 Q10이 원래 우리 인체에 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유비퀴논, 유비퀴놀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체에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뭐 심장, 신장, 간 뭐 다 분포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처음 지금 CoQ10 레벨이 20살일 때는 거의 100이라고 치면 40살, 60살, 80살 이러면서 간, 폐, 뭐 심장에서 이렇게 쫙쫙쫙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oQ10 같은 경우는 노화되면서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억울한데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더 보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게 아마 혈압 강화랑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꼭 더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CoQ10의 작용 기전 같은 거를 보면 메커니즘이 또 NO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는 그 원래 우리 뭐 아르기닌 이런 거 먹었을 때 산화질소가 발생이 되고 이게 혈관 이완이랑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동맥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CoQ10도 이런 식으로 NO 발생을 돕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심장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동맥경화 또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면역력에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ardiovascular mortality 를 증가시키는데 어쨌든 심장의 기능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 번씩 해보자면 CoQ10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된다. 저는 무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40대 이후로는 드시는 걸 네, 추천할게요. 왜냐면 또 이제 40대 이후에 만성질환도 많은데 이게 또 혈압 강화랑 뭐 고지혈증 이런 혈관 건강이랑 또 관계되어 있는 성분이고 또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니까 피곤하신 분들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운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이제 근육이랑 또 이제 운동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피곤해 이럴 때도 코엔자임 Q10과 뭐 BCAA 있잖아요. 브란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에서 분지 아미노산, 류신, 아이솔루신, 발린이 들어있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도 있고 이제 알약으로도 있긴 하는데 캡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같이 드시면 조금 근육의 이용과 피로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CoQ10이 피부 건강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뭐 항산화제이다 보니까 뭐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화장품에도 CoQ10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드시게 되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뭐 다크서클 그다음에 기미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CoQ10 드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록사이드랑 페록시 나이트레이트 제거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성, 활성형의 그 라디칼 그런 것들 제거에 관여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지질 친화적이에요. CoQ10이 지용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식사하시고 드시는 게 조금 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보다는 아침, 점심 이때 드시는 게 또 좋아요. 예, 저녁 때쯤 드시면 좀 불면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무시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세포막에서 지질의 산화와 단백질을 억제하고 DNA의 산화적 손상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서도 비타민 E와 코큐텐, 비타민 C, 알파 리포익 아시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을 반복해서 이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엔타이옥시던트의 역할을 하고요. 항노화랑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노화에 이제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을 좀 더 좋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노화랑 좀 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큐텐이 증가를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높아지니까 이런 산화적인 손상으로부터 감소의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또 피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에도 도움이 돼요. 이거를 이제 드시게 되면 당화 혈색소 감소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그 당뇨병과 지질 이상을 지닌 2형 당뇨 환자에게 피노파이브레이트와 코큐텐을 200mg 하루에 이제 드시게 하고 12주 동안 병용 투여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0.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7% 감소했다고 하고요. 고혈압 환자한테는 코큐텐을 100mg 10주 복용하게 했더니 혈압 감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인슐린 저항성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이제 그 미네랄을 이제 크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롬, 셀레늄, 비타민 C랑 같이 복용하시면 조금 더 항산화 효과도 더 도움이 되시겠죠. 코큐텐이 그 잇몸 질환, 치주염 있으시거나 이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살찌신 분들, 비만에도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보려면 이 코큐텐이랑 카르니틴, 오메가3, 레시틴, CLA 있죠? 이런 거랑 같이 드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불임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불임 같은 경우는 정자 무력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3년 이상 정자 무력증 남성 불임자 대상으로 이제 코큐텐을 60mg 하루에 이제 드시겠어요. 6개월간. 그랬더니 정자에 있는 코큐텐, 원래 정자의 그 머리 부분이랑 목 부분에 코큐텐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불임이신 분들이 좀 감소가 됐었는지 이제 정자의 코큐텐 함량이 3배 증가했고 정자 운동 속도도 2배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 임신자가 14%로 이제 정자 무력증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자 남성 건강 관련된 건 또 아연도 있으니까 비타민 E랑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르기닌 아까 그 혈관 그 동맥 뿜뿜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성분 마카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것들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이제 약국의 약사님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이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좀 더 내 몸에 맞게 구체적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이나 영양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호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상담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고용량을 투여했더니 고용량이라 하면 이제 1200mg을 하루에 복용을 했고 6개월 동안 장기 복용 시 파킨슨병의 진행 척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는 이제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큐텐이 편두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암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이제 암 관련돼서는 항상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50mg 이상 드시면 되고요. 이 질환에 따라서 이제 코큐텐을 복용하는 함량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 몸에 맞게 얼마를 복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모든 약은 이제 영양제든 약이든 또 음식도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메이오 클리닉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제 약간의 그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upper abdominal pain, 상복부 통증, loss of appetite, 입맛이 잃거나 nausea, 오심, 구토, 발진, diarrhea, 설사, headache, 두통, insomnia, 불면증, fatigue, 피로, dizziness,
그 어지럽고, 그다음에 light sensitivity, 이제 광과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임신이나 이제 수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 safety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코큐텐 임산부나 뭐 수유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anticoagulant라고 해서 혈액이 응집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약, 특히 이제 와파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코큐텐 꼭 드셔야 될 것처럼 너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타팅계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필수.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 피곤하신 분,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피부 건강 기미나 이런 탄력 이런 거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만성 질환, 뭐 대사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큐텐, 고지혈증 약, 스타틴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